코에이의 대표 게임 삼국지, 그중 삼국지 5는 1995년 12월에 출시된 삼국지 시리즈의 5번째 작품으로 국내에는 90년대 중후반 코에이 게임을 정발 유통을 담당했던 비스코에서 1996년 12월에 출시했다. 당시 판매 가격이 5만원 초반대인 판매처도 있었으며 표기된 판매가에 할인을 적용해서 실제 구매가는 4만원대였다. 90년대 중반이란 걸 생각하면 엄청난 고가로 판매되었다. 역시 도네이. 확장판격인 파워업 키트는 반년 뒤 출시되었다. 삼국지5는 본격적인 가정용 PC 보급과 윈도우즈 95 운영체제의 정착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된 삼국지 작품이다.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도시별 명령체계에서 국가통합 명령체계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플레이하는 유저의 귀찮음과 수고로움이 줄고 스피드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다. 삼국지5는 삼국지3와 함께 최고의 명작으로 뽑히는 작품으로 삼국지 시리즈 중 최초로 CD로 발매되었다. 당시 불법 복제가 만연하던 시기였는데 이로 인해 3.5인치 플로피 디스크의 복제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나중에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내장으로 실행이 가능한 소위 립 버전으로 불리는 파일이 나돌면서 복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립 버전은 사운드 트랙이 삭제된 버전이라 게임 효과음만 나왔다. 여담으로 립 버전 설치 후 오리지널보다 가격이 저렴한 파워 키트를 설치하면 사운드까지 완벽한 정품 플레이가 가능했다. 화룡 진군으로 대표되는 OST는 하토리 타카유키의 작품으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삼국지 전체 시리즈 중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다. 화룡 진군 외에도 용천, 해룡도래, 내룡격파, 용들의 싸움 등이 대표적인 OST다. 패키지 일러스트는 나가노 치요시의 일러스트로 삼국지 6를 제외한 삼국지 7부터의 삼국지 시리즈 패키지 일러스트와 인물 일러스트는 나가노 치요시가 담당하게 된다. 윈도우즈 256 컬러를 사용한 일러스트는 상당한 호평을 받았으나 비중 없는 장수들은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는 클론 장수들로 설정하여 비판받기도 하였다. 삼국지5의 일러스트를 살펴보면 중국 CCTV에서 90년대 초 제작 방영된 드라마 삼국지의 영향을 받은 느낌이 난다. 해당 드라마는 1996년 국내 MBC에서 더빙 방영되었다. 삼국지5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작품에 없었던 명성 시스템이 존재하며 군주가 선정을 행하면 오르고 폭정을 행하면 떨어진다. 명성 수치에 따라 턴마다 행동할 수 있는 명령 횟수가 늘어가는데 명성 100당 1씩 증가하며 기본 명령 횟수는 3회이다. 명령 횟수는 명성 400대부터 증가한다. 정량 시스템은 장수마다 담당을 정해서 해당 분야를 맡도록 지정 변경이 가능하다. 외교, 계략, 내정, 군사, 인사, 특수의 6분야가 존재하며 예외적으로 군주는 내정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담당은 매년 1월에 변경할 수 있으며 특수 담당만은 언제든지 다른 분야의 담당관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재풀이 적을 경우 담당 배정에 신중해야 한다. 매년 1월 회의를 통해 올해의 목표를 정하게 된다. 담당별 대표 1인이 참석하여 담당의 업무를 제안한다. 군주는 제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1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 목표 달성 시 다음에 명성이 올라가고 실패 시 떨어진다. 회의는 참모가 임명되고 참모를 제외한 6분야 중 최소 4분야에 담당관이 임명되어 있어야 개최된다. 만약 달성할 만한 목표가 없을 경우 군주를 선택하면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 삼국지5부터 지력 수치와 상관없이 참모 임명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지력 90 이상만 참모 임명이 가능했다. 인재 등용은 제야 장수를 제외하고 거리 상관없이 등용이 가능하다. 전작인 삼국지4에 처음 도입되었던 포로 시스템은 삼국지5에서는 제외되었다. 여담으로 인재 등용 시 지급하는 금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유리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 금 1000을 줄 때 등용 실패가 예측되었지만 오히려 보다 작은 500을 주었을 때 등용되는 경우가 있다. 삼국지5부터 이전 작품들에서 미비했던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역사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반독탕연합, 동작대, 삼고철여 등이 있다.
전투는 이전 작품에서 채용했던 요격지 출진과 공성전 시스템이 사라졌으며 성이 표현된 지역맵에서 싸우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보병, 궁병, 기병 등의 병과 구분을 없애고 진영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진영 시스템 도입으로 장수의 개성이 살아나고 상황에 따른 전략성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특정 진영만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주 사용하는 진영은 추행이나 봉시, 하객, 언얼 진영이다. 여담으로 병력, 용명이 높은 역포가 병력 2만의 언얼 진영으로 성에 주둔하면 온라인 게임 운영자급 사기캐가 된다. 삼국지 5 전투의 가장 큰 특징은 인접도시에 배치되지 않은 장수들도 도시가 이어져 있기만 하면 어느 지역에서도 출진이 가능한데 거리에 따라 출전 가는 시점에 제약을 받는다. 가장 가까운 인접도시의 풀 참여 30일을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전투 참여가 5일씩 늦어진다. 또한 부상병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부상병은 성에서 대기 시 회복되며 도술 치료와 같은 특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일기토의 경우 필살기 등 이펙트가 전작보다 더욱 화려해졌으며 섬광이라는 BGM은 일기토와 매우 잘 어울린다. 무력 최고는 여포이며 기본 무력 수치 100과 아이템 방천하급 보너스 플러스 10이 추가되어 최종 무력 110을 가지고 있다. 지력 최고는 지력 수치 100을 가진 제갈량이다. 여담으로 208년 11월 와룡 출현 이후부터는 총공검 플러스 11 버프를 받은 조응이 무력 1위이다. 좌자, 남한호선, 자하선인, 우길, 관로, 화타, 사마이, 허자전과 같은 선인들이 무장으로 등장한다. 세력 내에 재하려 있으면 등용이 가능하며 직접 찾아와 출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선인들의 경우 지력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전투 시 모든 전형의 선택이 가능하다. 환술, 요술, 도술 등 특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선인 무장들은 출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하로 떠나기 때문에 붙잡아둘 수 없다. 충성 100을 채워도 의미가 없다. 삼국지 5는 출시된 지 20년이 지난 작품이지만 삼국지 팬들에게 현재까지도 사랑받는 시리즈다. 비록 오래된 게임이지만 한 번쯤 플레이해볼 만한 명작이라고 생각한다.